안녕하세요. 우리 경제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힘 있잖아요. 그 권력의 지도가 지금 이 순간에도 완전히 새롭게 그려지고 있거든요. 혹시 알고 계셨나요? 오늘 저랑 같이 그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한번 쭉 따라가 보시죠. 자,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우리 경제의 권력, 과연 누가 쥐고 있을까요? 아마 대부분은 뭐 대기업? 아니면 정부? 이런 걸 떠올리실 거예요. 물론 그것도 맞아요. 맞는데 정답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그 경제 지도에 숨겨져 있던 또 다른 거대한 축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아주 전통적인 힘겨루기부터 한번 들여다볼까요? 말 그대로 경제라는 전쟁터, 그 모습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경제라는 게요, 사실 거대한 협상 테이블이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테이블 한쪽 편에는 우리 임금 좀 올려주세요, 근무 환경 좀 개선해주세요 하는 근로자들이 앉아 있고요. 반대편에는 아니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죠 하는 사용자들이 딱 버티고 있는 거죠. 이 둘의 팽팽한 줄다리기, 이게 바로 우리가 아주 오랫동안 봐왔던 경제 권력의 핵심 구도였습니다. 근데 사실 개별 노조 하나하나의 목소리는 좀 작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힘을 합치죠. 전략적으로 뭉치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게 바로 여기 보시는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 같은 거대한 연맹체예요. 이러면 얘기가 달라지죠. 이들은 그냥 근로자 이익단체, 그 이상이 되는 거예요. 국가 경제정책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아주 강력한 정치적, 사회적 세력이 되는 겁니다. 개별 회사를 넘어 나라 전체를 상대로 협상을 하는 거죠. 자, 그럼 협상 테이블 반대편도 한번 볼까요? 뭐 마찬가지입니다. 근로자들이 뭉치는 것처럼 기업들도 가만히 있지 않죠. 경총이나 대한상회 같은 단체들을 통해서 딱 하나로 뭉쳐서 목소리를 냅니다. 이른바 경제 5단체라고 불리는데, 와, 이 힘이 정말 막강해요. 대한민국 산업계의 의견을 하나로 모아서 정부 정책을 쥐락펴락하니까 뭐랄까 거의 기업계의 어벤져스라고 할 수 있겠죠. 결국 이런 식으로 구조화된 갈등과 협상, 이게 바로 우리나라 경제의 큰 방향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동력이었던 거죠. 자, 그런데요.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이제는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전통적인 힘겨루기가 계속되는 바로 그 시간 동안에요. 또 다른 정말 거대한 경제적 힘이 아주 조용히, 하지만 엄청나게 강력하게 전 세계를 바꾸고 있었던 겁니다. 그 새로운 힘의 중심에 있는 개념, 바로 위미노믹스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딱 감이 오시죠? 여성, 즉 위민과 경제, 이코노믹스를 합친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여성이 세계 시장의 주역으로 떠오르면서 만들어내는 이 어마어마한 경제적 파급력을 설명하는 용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그냥 그럴듯한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 데이터를 보면 정말 깜짝 놀라실 겁니다. 한번 보세요. 불과 한 세대 전인 1950년대, 미국에서는요, 직장에 다니는 여성이 3명 중 1명꼴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무려 3명 중 2명입니다. 2배로 뛴 거죠. 와, 이건 진짜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르고 거대한 노동시장의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성의 사회 진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이게 단순히 사무실 풍경만 바꾼 게 아니에요. 시장 전체를, 그 판 자체를 뒤흔드는 아주 강력한 힘이 생겨난 겁니다. 그럼 그 힘의 크기 어느 정도일까요? 자, 놀라지 마세요.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비자 구매 결정의 무려 80%, 이 어마어마한 숫자가 바로 여성의 손에서 결정됩니다. 이건 그냥 물건을 많이 산다는 차원이 아니에요. 시장의 트렌드를 만들고 어떤 기업을 살리고 죽일지 결정하는 그야말로 가장 강력한 소비 권력이 된 겁니다. 그리고 시장은요, 이 새로운 권력을 누구보다 빨리 알아차렸습니다. 정말 귀신 같아요. 골드만삭스가 일본 시장을 분석한 자료가 있는데 결과가 정말 충격적입니다. 여성을 핵심 타겟으로 삼은 기업들 있죠? 이 회사들 주가가 지난 10년 동안 96%, 거의 100% 가까이 올랐어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같은 기간 시장 평균보다 10배 이상 높은 수익률입니다. 돈의 흐름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여주는 증거죠. 근데 여성의 경제적 힘이 단순히 지갑을 여는 데서만 그치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아예 기업의 운명을 결정하는 자리,
그러니까 경영과 투자의 영역으로까지 쭉쭉 뻗어 나가고 있어요. 실제로 여성 임원이 많은 기업일수록 수익성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또 여성 투자자들이 남성들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올리는 경향이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단순한 소비 트렌드가 아니라 경제 전반에 엄청난 승수 효과, 그러니까 파급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 흐름이 아무리 강력하다고 해도요,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건 정말 거대한 잠재력의 아주 작은 표면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 거대한 힘이 막 떠오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참 역설적인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전 세계에서 글을 읽고 쓰지 못하는 사람들의 3분의 2가 아직도 여성입니다. 이건 그냥 안타까운 통계가 아니에요.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보세요. 이건 바로 우리가 아직 깨우지 못한 어마어마한 잠재력이 바로 여기에 잠들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잠재력을 제대로 한번 깨우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 연구 결과를 보면요. 만약 일본 여성의 고용률을 지금 미국 수준까지만 끌어올려도 일본의 연간 경제 성장률이 앞으로 20년 동안 매년 0.3%씩 더 올라갈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성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는 게 단순히 도덕적으로 옳은 일을 넘어서서 지금 같은 저성장 시대에 국가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성장 엔진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것들을 한번 종합해보면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요? 이 두 가지 서로 다른 종류의 권력은 과연 어떻게 얽히게 될까요? 정리를 한번 해보죠. 과거의 경제 지도가 노동과 자본이라는 두 개의 거대한 대륙으로 이루어져 있었다면 이제는 여성이라는 엄청난 인구 통계학적 해류가 나타나서 그 대륙의 해안선을 바꾸고 새로운 섬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이 두 힘이 함께 존재하는 훨씬 더 복잡하고 역종적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오래된 권력과 새로운 권력이 서로 부딪히고 또 때로는 합쳐지면서 우리 세상을 완전히 다시 만들고 있습니다. 이 두 힘이 그려낼 미래의 경제지도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이건 앞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답을 찾아가야 할 질문일 겁니다.